오랜만에 바람 쐬러 나오니까 좋다. 날씨도 좋네. 그래, 넓은 들판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맞아. 그런데 이 풀은 뭐지? 귀엽게 생겼는데? 아, 그거? 강아지 풀이야. 강아지 풀? 강아지 꼬리처럼 생겨서 강아지 풀이라고 부르는 거래. 이름 정말 잘 지었다. 식물 이름에 동물 이름을 사용하다니 재미있는걸? 오랜만에 바람 쐬러 나오니까 좋다. 날씨도 좋네. 그래, 넓은 들판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맞아. 그런데 이 풀은 뭐지? 귀엽게 생겼는데? 아, 그거? 강아지 풀이야. 강아지 풀? 강아지 꼬리처럼 생겨서 강아지 풀이라고 부르는 거래. 이름 정말 잘 지었다. 식물 이름에 동물 이름을 사용하다니 재미있는걸? 오랜만에 바람 쐬러 나오니까 좋다. 날씨도 좋네. 그래, 넓은 들판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맞아. 그런데 이 풀은 뭐지? 귀엽게 생겼는데? 아, 그거? 강아지 풀이야. 강아지 풀? 강아지 꼬리처럼 생겨서 강아지 풀이라고 부르는 거래. 이름 정말 잘 지었다. 식물 이름에 동물 이름을 사용하다니 재미있는걸? 오랜만에 바람 쐬러 나오니까 좋다. 날씨도 좋네. 그래, 넓은 들판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진다. 맞아. 그런데 이 풀은 뭐지? 귀엽게 생겼는데? 아, 그거? 강아지 풀이야. 강아지 풀? 강아지 꼬리처럼 생겨서 강아지 풀이라고 부르는 거래. 이름 정말 잘 지었다. 식물 이름에 동물 이름을 사용하다니 재미있는걸? 스티븐,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왜? 무슨 얘긴데? 그게 말이야,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어떨까? 고향에 돌아가는 친구가 있는데 키우던 강아지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 뭐?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안 될까? 집에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반갑게 맞아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좀 그런데. 강아지 배설물이나 털 때문에 집이 지저분해질 거고, 강아지가 짖기라도 하면 다른 집에도 방해가 될 거야. 그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깨끗이 청소도 하고 짖지 않게 훈련도 시킬게. 강아지가 없을 때만 못하겠지만 내 생활에 방해가 안 되도록 노력할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게 모르게 돈도 많이 들어갈 거야. 그렇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생각해 보자. 스티븐,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왜? 무슨 얘긴데? 그게 말이야,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면 어떨까? 고향에 돌아가는 친구가 있는데 키우던 강아지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 뭐?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안 될까? 집에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반갑게 맞아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좀 그런데. 강아지 배설물이나 털 때문에
집이 지저분해질 거고 강아지가 짖기라도 하면 다른 집에도 방해가 될 거야. 그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깨끗이 청소도 하고 짖지 않게 훈련도 시킬게. 강아지가 없을 때만 못하겠지만 내 생활에 방해가 안 되도록 노력할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게 모르게 돈도 많이 들어갈 거야. 그렇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생각해 보자. 다음은 동화의 일부분입니다. 잘 듣고 맞는 답을 골라보세요. 어느 날 시골 마을의 한 농장에 동물 4마리가 모여 앉아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데 무거운 짐도 불평 없이 나르고 먼 길을 여행할 때도 항상 열심히 걸어갔다고. 그런데 우리 주인은 이제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나를 팔아버리겠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소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널 잡아먹지는 않잖아. 난 평생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가게 돼. 얼마 전에도 내 친구가 사람들한테 잡아먹혔어. 너무 슬퍼. 이번에는 닭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이렇게 좁은 닭장 안에 갇혀서 매일 알을 낳아야 해. 사람들은 달걀이 맛있다고 좋아하지만 나도 엄마가 돼서 병아리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 사람들은 강아지를 예뻐하니까 좋겠다. 닭의 말을 듣고 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도 않아. 물론 난 너희처럼 무거운 짐을 드는 힘든 일을 하거나 알을 낳지는 않아. 그렇지만 나는 마음대로 내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 주인이 짖으라고 하면 짖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해야 돼. 얼마 전에는 나한테 사람들이 입는 이상한 옷을 입혔어. 불편해도 주인이 기뻐하니까 참았지만 내가 장난감만도 못한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속상했다고. 우리 이렇게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하자. 그래, 그러자. 다음은 동화의 일부분입니다. 잘 듣고 맞는 답을 골라보세요. 어느 날 시골 마을의 한 농장에 동물 4마리가 모여 앉아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데 무거운 짐도 불평 없이 나르고 먼 길을 여행할 때도 항상 열심히 걸어갔다고. 그런데 우리 주인은 이제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나를 팔아버리겠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소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널 잡아먹지는 않잖아. 난 평생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가게 돼. 얼마 전에도 내 친구가 사람들한테 잡아먹혔어. 너무 슬퍼. 이번에는 닭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이렇게 좁은 닭장 안에 갇혀서 매일 알을 낳아야 해. 사람들은 달걀이 맛있다고 좋아하지만 나도 엄마가 돼서 병아리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 사람들은 강아지를 예뻐하니까 좋겠다. 닭의 말을 듣고 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도 않아. 물론 난 너희처럼 무거운 짐을 드는 힘든 일을 하거나 알을 낳지는 않아. 그렇지만 나는
마음대로 내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 주인이 짖으라고 하면 짖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해야 돼. 얼마 전에는 나한테 사람들이 입는 이상한 옷을 입혔어. 불편해도 주인이 기뻐하니까 참았지만 내가 장난감만도 못한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속상했다고. 우리 이렇게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하자. 그래, 그러자. 다음은 동화의 일부분입니다. 잘 듣고 맞는 답을 골라보세요. 어느 날 시골 마을의 한 농장에 동물 4마리가 모여 앉아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데 무거운 짐도 불평 없이 나르고 먼 길을 여행할 때도 항상 열심히 걸어갔다고. 그런데 우리 주인은 이제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나를 팔아버리겠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소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널 잡아먹지는 않잖아. 난 평생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가게 돼. 얼마 전에도 내 친구가 사람들한테 잡아먹혔어. 너무 슬퍼. 이번에는 닭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이렇게 좁은 닭장 안에 갇혀서 매일 알을 낳아야 해. 사람들은 달걀이 맛있다고 좋아하지만 나도 엄마가 돼서 병아리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 사람들은 강아지를 예뻐하니까 좋겠다. 닭의 말을 듣고 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도 않아. 물론 난 너희처럼 무거운 짐을 드는 힘든 일을 하거나 알을 낳지는 않아. 그렇지만 나는 마음대로 내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 주인이 짖으라고 하면 짖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해야 돼. 얼마 전에는 나한테 사람들이 입는 이상한 옷을 입혔어. 불편해도 주인이 기뻐하니까 참았지만 내가 장난감만도 못한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속상했다고. 우리 이렇게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하자. 그래, 그러자. 다음은 동화의 일부분입니다. 잘 듣고 맞는 답을 골라보세요. 어느 날 시골 마을의 한 농장에 동물 4마리가 모여 앉아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데 무거운 짐도 불평 없이 나르고 먼 길을 여행할 때도 항상 열심히 걸어갔다고. 그런데 우리 주인은 이제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나를 팔아버리겠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소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널 잡아먹지는 않잖아. 난 평생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가게 돼. 얼마 전에도 내 친구가 사람들한테 잡아먹혔어. 너무 슬퍼. 이번에는 닭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이렇게 좁은 닭장 안에 갇혀서 매일 알을 낳아야 해. 사람들은 달걀이 맛있다고 좋아하지만 나도 엄마가 돼서 병아리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 사람들은 강아지를 예뻐하니까 좋겠다. 닭의 말을 듣고 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도 않아. 물론 난 너희처럼 무거운 짐을 드는 힘든 일을 하거나 알을 낳지는 않아. 그렇지만 나는 마음대로 내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
주인이 짖으라고 하면 짖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해야 돼. 얼마 전에는 나한테 사람들이 입는 이상한 옷을 입혔어. 불편해도 주인이 기뻐하니까 참았지만 내가 장난감만도 못한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속상했다고. 우리 이렇게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하자. 그래, 그러자. 다음은 맹인 안내견에 대한 토론의 일부분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 토론의 주제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꼭 필요한가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두 분이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맹인 안내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외로운 시각장애인들에게 24시간 옆에 있으면서 눈과 발이 되고 평생의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안내견 제도는 시각장애인과 맹인 안내견 서로에게 아주 아름다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맹인 안내견 제도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맹인 안내견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훈련을 받고 나면 마음대로 짖거나 뛸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평생 개의 본능을 없애고 살도록 하는 것이니 애완견만도 못한 생활을 하는 셈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안내견이 있어야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산책도 하며 보통 사람들과 거의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시각장애인이 맹인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회봉사단체와 정부기관을 통해서 외출 도우미와 같은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맹인 안내견 제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맹인 안내견에 대한 토론의 일부분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 토론의 주제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꼭 필요한가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두 분이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맹인 안내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외로운 시각장애인들에게 24시간 옆에 있으면서 눈과 발이 되고 평생의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안내견 제도는 시각장애인과 맹인 안내견 서로에게 아주 아름다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맹인 안내견 제도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맹인 안내견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훈련을 받고 나면 마음대로 짖거나 뛸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평생 개의 본능을 없애고 살도록 하는 것이니 애완견만도 못한 생활을 하는 셈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안내견이 있어야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산책도 하며 보통 사람들과 거의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시각장애인이 맹인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회봉사단체와 정부기관을 통해서 외출 도우미와 같은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맹인 안내견 제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맹인 안내견에 대한 토론의 일부분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 토론의 주제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꼭 필요한가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두 분이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맹인 안내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외로운 시각장애인들에게 24시간 옆에 있으면서 눈과 발이 되고 평생의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안내견 제도는 시각장애인과 맹인 안내견 서로에게 아주 아름다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맹인 안내견 제도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맹인 안내견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훈련을 받고 나면 마음대로 짖거나 뛸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평생 개의 본능을 없애고 살도록 하는 것이니 애완견만도 못한 생활을 하는 셈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안내견이 있어야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산책도 하며 보통 사람들과 거의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시각장애인이 맹인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회봉사단체와 정부기관을 통해서 외출 도우미와 같은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맹인 안내견 제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맹인 안내견에 대한 토론의 일부분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오늘 토론의 주제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꼭 필요한가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두 분이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맹인 안내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외로운 시각장애인들에게 24시간 옆에 있으면서 눈과 발이 되고 평생의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안내견 제도는 시각장애인과 맹인 안내견 서로에게 아주 아름다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맹인 안내견 제도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맹인 안내견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훈련을 받고 나면 마음대로 짖거나 뛸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평생 개의 본능을 없애고 살도록 하는 것이니 애완견만도 못한 생활을 하는 셈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안내견이 있어야 시각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산책도 하며 보통 사람들과 거의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시각장애인이 맹인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회봉사단체와 정부기관을 통해서 외출 도우미와 같은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맹인 안내견 제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